많이 했어요. 다시 한번 잠깐만 랩업을 조금만 하면은요.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여러 개의 원소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 하나의 변수 이름으로 그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스트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리스트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아이템들을 여러 개를 가질 수 있고요. 그 각각의 아이템들, 각각의 원소들을 찾기 위해서 리스트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소부터 차례대로 붙어 있는 인덱스는 0, 1, 2, 3, 4고요. 그 다음에 끝쪽에서부터 거꾸로 매겨주는 인덱스는 -1, -2라고 하는 음수 인덱스. 그래서 인덱스를 통해서 원소 한 개를 선택하는 인덱싱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잘라주는 슬라이싱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리스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기능은 뭐예요? 리스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기능은 append라고 하는 기능을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그죠? 어떤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원소들을 추가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 말고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원소를 삭제해버리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값을 변경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고요. 어떤 비어있는 리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 비어있는 리스트에 어떤 다른 원소를 append하는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면 그것을 간단하게 어떻게 쓸 수도 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하는 걸로 쓸 수도 있다. 라고 해서 리스트 컴프리헨션까지 했고요. 아마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특히나 2차원 배열 가서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쓰려고 하면 조금 어렵기는 하셨을 겁니다. 일단 1차원 배열까지만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일단은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은 좀 어려우면 나중에 넘파이 그 패키지를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1차원 리스트까지만 한번 연습을 여러분들이 꼭 1차원 리스트는 꼭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은 튜플에 관한 내용을 할 겁니다. 튜플.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구글 콜앱. 새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요. 저희 8번까지 만들었네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파일 이름을 9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9번 제목은 튜플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파일을 만들어 주셨으면 구글 콜앱하고 연결을 먼저 해주세요. 튜플이라고 하는 것도 그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자료 타입,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예요. 뭐 인트, 불, 스트링처럼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처럼 그런 타입 중에 하나고요. 튜플은 되게 쉬워요. 이거는 되게 쉽습니다. 일단 제목을 먼저 넣죠. 제목 이거는 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도 아니고 그냥 파이썬에서 데이터 타입 이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말로도 그냥 튜플이라고 합니다. 밑에 텍스트 셀 하나를 더 추가를 할게요. 자, 튜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튜플이란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저장된 원소들을 변경할 수 없는 리스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리스트는 그 안에 값들을 저장한 다음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요. 여기에다가 그 어떤 다른 원소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거를 삭제를 해버릴 수도 있고요.
있는 값을 어떤 다른 값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값들을 추가, 삭제, 변경이 가능한데 튜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원소들을 저장을 했으면 바꿀 수 없어요. 더 이상 추가도 안 되고 더 이상 삭제도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값을 다른 값으로 변경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되게 단순해요. 처음 만들 때 튜플 딱 만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되게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다라고 하는 거고 튜플과 리스트는 되게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튜플과 리스트는 유사한 점이 뭐냐면 인덱스 기반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게 같은 점입니다. 이거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인덱스를 사용해서 그 저장된 원소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스트가 저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값들이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으면 여기가 인덱스가 0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T라고 하는 튜플이다라고 하면 리스트와 똑같이 첫 번째 위치가 0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래서 인덱스 0번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한 칸을 읽어드려서 값을 읽을 수가 있고 1번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지고서 거기에서 한 칸을 읽어서 값을 읽을 수가 있고 리스트랑 똑같은 거예요. 인덱스를 사용해서 원소를 참조한다. 원소를 찾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덱스를 사용해서 원소 한 개를 꺼내는 인덱스인이라든가 인덱스의 시작값과 끝나는 값을 사용을 해서 그 부분 집합을 딱 잘라내주는 그런 그 슬라이싱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덱스 기반의 데이터 타입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대신에 튜플은요 원소들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원소들을 어펜드 메서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삭제하겠다, 리무브, 삭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펜드, 리무브 등과 같은 다른 메서드들이 더 많이 있었죠. 추가하는 것만도 생각해 보면 어펜드, 인서트, 익스텐드 이렇게 있었어요. 삭제하는 거 생각해 보면 remove, pop, clear 이렇게 있었어요. 다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셔도 좋아요. 네. 어쨌든 어펜드 하나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추가한다, 어펜드, 삭제한다, remove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그 메서드들이 있는데 등과 같은 메서드들이 제공되지 않아요. 제공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공부할 게 별로 없겠죠. 왜? 원소들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메서드들은 아예 없는 거예요. 쉽겠죠? 네. 자,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튜플에 대해서. 자, 튜플을 만드시는 방법은 리스트를 만드실 때는 괄호 종류를 어떤 괄호를 사용했어요? 대괄호를 사용을 했죠. 대괄호를 사용을 했는데 튜플을 만드실 때는요. 소괄호를 사용합니다. 소괄호.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 프린트를 했을 때 그 프린트가 된 모습을 보면 똑같이 1, 2, 3이라고 하는 원소를 저장하고 있는데 3개의 원소를 저장하고 있는데 그 3개의 원소가 이 대괄호로 감싸져 있다. 그럼 그건 리스트. 리스트란 얘기는 원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고 괄호로 감싸져 있다. 괄호로 감싸져 있으면 그거는 튜플이라고 부르는 건 튜플. 튜플은 원소를 변경할 수 없다.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만드시는 방법도 비슷해요. 바로 쓰시면 돼요. 바로. 1, 2, 3. 일단 넘버스를 그냥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출력해 보시냐면
numbers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까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를 조금 더 많이 할까요? 1, 2, 3, 10, 20, 30. 이따가 인덱싱하고 슬라이싱까지도 요걸 가지고 같이 할게요. 네. 이렇게 소괄호로 묶어주시고 소괄호 안에 아이템들을 쭉 하고 나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 튜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출력할 때 보시면 아이템들이 쭉 있죠. 아이템들을 콤마로 구별해서 쉼표로 구별해서 쭉 나열하는 거는 리스트와 똑같은데 얘가 괄호가 무슨 괄호로 묶여 있어요? 소괄호, 작은 괄호로 묶여 있죠. 그럼 얘는 뭐다? 얘는 튜플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괄호로 묶여 있으면 리스트, 소괄호로 묶여 있으면 튜플. 자, 그러면 저 넘버스에서 넘버스 점 찍어보세요. 점. 아까 리스트 같으면 점 딱 이렇게 하면 그 메서드 목록이 쭉 하고 많이 나왔잖아요, 저기. 근데 지금 메서드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추가, 삭제, 변경이 안 되니까 관련된 메서드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네. 카운트 이거 뭘까요? 아마도 개수를 세주는 거 아닐까요? 네. 튜플 안에 어떤 밸류가 몇 번 등장하느냐 그거 카운트 세주는 거예요. 카운트. 그럼 요거 2개나 한번 볼까요? 카운트. 자, 메서드 설명을 볼게요. 메서드 설명을 보면 자, 이거는 뭐예요? 카운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넘겨야 된다? value라고 하는 값을 넘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을 return, 무엇을 되돌려 주냐면 그 value가 occurrence 등장하는 거죠. number of occurrence. value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리턴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필이면 만든 게 1, 2, 3 하고 10, 20, 30 이렇게 똑같이만 만들어 버려 가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여기 뭐 2, 3 이렇게 할까요? 그다음 이러면은 또 좀 3이 3번 등장하고 이건 좀 별로 안 좋다. 어떻게 하면 1, 2, 3 또 1, 2, 3 그다음에는 뭐 1, 2 이렇게 할게요. 1은 3번 등장하죠. 2도 3번 등장하죠. 2도 3번 등장하고 3은 2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킬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고 자, 그럼 여기다가 1이라고 써보세요. 여기다 1이라고 쓰면 이게 3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튜플 넘버스에서 값 1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우리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카운트. 그래서 뭐 이런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거고요. 네. 하나 아까 보니까 인덱스도 있었죠. 이것까지도 한번 해보죠. 점 인덱스 이렇게 돼 있죠. 자,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볼게요.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일단 값을 먼저 넘기래요. 값을 넘기고 시작 값과 끝나는 값을 주래요. 그러면 무엇을 주냐면 여기 value에 값에 first index를 리턴해 준대요. first index.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쪽에 있는 스타트, 제 생각에는 아마 스타트와 스탑은 넘기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넘기지 않아도 괜찮고 여기를 1이라고 해볼게요. 1. 아마 0이 리턴될 거예요. 자, 이게 왜 0이냐? 튜플이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이라고 하는 값이 등장하는 인덱스가 여기가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인덱스 0번과 인덱스 3번과 인덱스 6번에서 값 1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인덱스라고 하는 메서드의 설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같은 값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서 첫 번째 인덱스를 리턴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개 정도의 메서드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두 개의 메서드는 저는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튜플 가지고서는 튜플 넘버스에서 값 1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인덱스를 리턴해주는 메서드가 이 인덱스예요. 만약에 여기 카운트를 여기를 3이라고 바꾸면 3은 두 번밖에 안 나오죠. 두 번밖에 안 나오니까 2라고 되는 거고. 그죠?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메서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다룰 게 별로 없어요. 자,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랑 똑같이. 자, 그거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그거는 인덱싱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는 인덱스를 사용해서 원소 한 개를 찾는 방법이에요. 참조하는 방법. 자, 아까 위쪽에 넘버스가 있었죠. 다시 한 번만 프린트 해볼게요. 넘버스 다시 한 번만 프린트를 해보고, 자, 이렇게 8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튜플이 있었어요. 튜플이 있었는데 튜플에서 첫 번째 원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프린트 꼭 안 써도 돼요. 넘버스 그 다음에 인덱스. 첫 번째 원소는 인덱스 뭐라고 하면 돼요? 0번. 자, 여기에서 튜플이라고 해서 여기를 괄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대괄호의 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리스트를 의미하는 대괄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다? 인덱스를 사용하는 대괄호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서의 대괄호는 리스트를 뜻하는 대괄호가 아니라 인덱스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괄호인 거예요. 그래서 튜플이든 리스트든 인덱스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대괄호. 이 앞에 있는 변수가 리스트든 튜플이든 인덱스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대괄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가 된다? 튜플에서 첫 번째 원소를 참조를 하는 거죠. 1이죠, 1. 그죠? 1. 그러면 튜플에서 마지막 원소를 꺼내고 싶어요. 마지막 원소 꺼낼 때 편리한 방법은 뭐예요? 원소 개수를 세는 것보다 음수 인덱스. 맞습니다. 넘버스라고 한 다음에 인덱스 대괄호 딱 써주고 여기다 -1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튜플에서 마지막 원소를 참조하는 방법이 되겠죠. 가장 마지막에 뭐 있어요? 2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편리한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앞에서 두 번째 그러면 인덱스 1번, 뒤에서 두 번째 그러면 인덱스 -2번 이런 식으로 편리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인덱싱 방법.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무엇을 설명드릴까요? 슬라이싱, 잘라내기요. 자, 똑같은 넘버스 요거 가지고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튜플에서 앞에서 3개만 자를까요? 앞에서 3개를 슬라이싱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튜플 이름을 써주고 인덱스 기호를 사용해주고 앞에서 3개니까 0이라고 하는 건 생략해도 되죠. 0은 생략해도 되고 콜론은 없으면 안 되고 3개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인덱스가 0, 1, 2가 선택이 되는 거죠. 요렇게 앞에서 3개. 0, 1, 2잖아요. 0, 1, 2. 그래서 여기 끝에를 3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3. 됐죠? 그러면 우리 또 하나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앞에서 3개를 선택해라 하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뒤에서 3개를 잘라라. 이런 거 많이 하죠. 뒤에서 3개를 슬라이싱 해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수 인덱스 사용하시면 되죠. 넘버스라고 하고 자르는 위치가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뒤쪽에 인덱스를 생략하면 끝까지 자르는 거라 그랬죠. 여기가 3, 1, 2라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위쪽에 끝에 3개를 이렇게 보면 끝에 3개가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그래서 3, 1,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수 인덱스와 음수 인덱스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시면 몇 번째 원소 찾는 거라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쉽게 하실 수 있으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리스트를 할 때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별로 없죠? 네, 어려운 거 없어요. 리스트를 할 때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건데 튜플에만 있는 기능은 아니고요. 사실은 리스트에도 있었던 기능인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 이거 뭐냐면 근데 디컴포지션. 이거를 분해한다. 뭔가를 이렇게 분해하는 것을 디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어떻게 나온 단어냐면 어떤 큰 덩어리가 있으면 이 덩어리를 컴포넌트별로 이렇게 쪼개는 거. 이거를 컴포넌트로 분리한다. 그래서 디컴포즈. 거기 명사형이 되는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어려운 거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덱스를 사용해서 튜플 안에 있는 원소를 하나하나 꺼낼 수도 있는데 인덱스를 사용하는 게 이런 식으로 연산 대괄호를 꼭 이렇게 붙여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인덱스 0번, 인덱스 마이너스 1번. 근데 만약에 뭐 튜플 안에 원소가 한 2~3개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면 굳이 그거를 x0, x1, x2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 그냥 변수를 아예 x, y, z라고 3개를 만들어 버려서 각각의 원소들을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디컴포지션이에요. 코드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자, A, 그냥 변수를 간단하게 A, B라고 2개의 변수를 선언을 할게요. 변수를 선언하실 때 이렇게 콤마로 2개를 나눠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썼죠, 사실은. 우리 이거 for문에서 이런 거 썼잖아요. 그죠? for인 구문에서 변수 선언할 때 변수 2개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변수와 변수 사이에 콤마 썼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변수 2개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변수 2개를 만든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그냥 1, 2 이렇게 할까요? A와 B를 각각 프린트를 해보세요. 프린트 A 프린트 해보시고요. 프린트 B.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분해하다. 어떻게 무엇을 분해한다? 튜플을 분해한다. 튜플 안에 원소가 몇 개 있다? 원소가 2개가 있다. 그럼 변수를 몇 개 선언한다? 변수를 2개 선언한다.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변수에, 두 번째 원소는 두 번째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 이게 디컴포지션이에요. 말만 되게 어렵게 한 거고요. 용어만 되게 어려운 거고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튜플에 원소가 3개가 있으면 변수 선언할 때 몇 개로 선언하면 될까요? 3개 선언하시면 돼요. 3개.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렇죠? 개수가 안 맞는 거예요. 개수가. 튜플 안에는 원소가 3개가 있는데 그거를
변수 두 개에다 저장하겠다? 이거 안 되죠. 변수 개수가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컴포지션을 사용하실 때는 튜플의 원소의 개수만큼 변수를 선언해 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 그거는 옆에다가 튜플의 개수만큼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해준다?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변수에, 두 번째 원소는 두 번째 변수에 각각 저장을 해준다. 이게 디컴포지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리스트에서도 가능해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뿐이고 리스트도 가능해요. x, y, z라고 할까요? 1, 2, 3 이렇게. 프린트 x, y, z 그냥 한 줄에다가 그냥 쭉 프린트를 해보죠. 사실은 자, 요거는 대괄호를 썼기 때문에 리스트죠. 리스트도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변수에, 두 번째 변수는 두 번째 변수에, 세 번째 변수는 세 번째 변수에 각각 따로따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기능은 튜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리스트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입니다. 우리가 for in 구문에서 사용했었던 그게 바로 디컴포지션이었던 거예요. 디컴포지션. 그 두 가지 for 구문 그 패턴 요거는 기억하시라 그랬죠. for 인덱스와 value 어디에서 enumerate. enumerate가 인덱스와 값을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리스트 여기서는 리스트 하나만 주는 거예요. 뭔가 코드들을 여기서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변수를 두 개를 선언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가 무엇을 준다? 이 함수가 튜플 원소 두 개짜리 튜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씩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디컴포지션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패턴이 이거였었죠. X, Y. 어디에서 집으로 묶어서. 첫 번째 리스트와 두 번째 리스트를 집으로 묶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것도 변수 두 개 선언해 놓고 그 변수를 각각 저장했죠. 이것도 디컴포지션. 바로 요거를 응용을 한 거예요. 요거를 여기 요거를 응용을 한 게 바로 그 for in enumerate, for in zip에서 사용하는 그런 패턴이었던 거예요. 그냥 뭐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름 붙인 것 뿐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튜플도 반복문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할 수 있겠죠. 똑같아요. 리스트에서 동작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튜플과 for 반복. 튜플을 바로 그냥 쓸까요? for x in 소가로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튜플이 되는 거예요. 변수 하나 뭐 특별히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괄호 그냥 딱 이렇게 해버릴게요. 그럼 얘가 튜플이에요. 얘가 튜플이 되는 거고 뭐 1, 2, 뭐 10, 20 4개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프린트 x 리스트에 사용하는 방식하고 똑같죠. 그죠? 대괄호가 아니라 소괄호다라고 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고요. 첫 번째 값을 x에 저장해서 똑같은 동작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원소를 x에다 저장해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다시 올라가서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다시 올라가서 마지막 원소를 가지고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원소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끝나고
그러니까 리스트나 튜플이나 for-in 구문 사용하는 거는 방법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 튜플도 2차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튜플도 2차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게. 매트릭스 튜플. 이렇게 할게요. 맵 튜플. 2차원 튜플 이란 뜻이에요. 2차원 튜플. 자, 튜플이니까 괄호로 만드시면 되겠죠. 괄호로 만드시면 되고 괄호 안에 소괄호 하나, 또 소괄호 하나, 또 소괄호 하나.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몇 개의 튜플을 가지고 있는 튜플인가요? 그렇죠. 3개의 튜플을 가지고 있는 튜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튜플들의 튜플. 그러니까 이게 2차원 튜플인 거죠. 튜플들의 튜플. 자, 여기를 1, 2, 뭐 여기는 3, 4, 여기는 5, 6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를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2차원 튜플의 내용을 반복문을 이용하셔서 출력 형태는 1, 다음에 탭을 넣고요. 2, 탭을 넣고요.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는 줄을 바꿔야 돼요. 줄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3, 4 이렇게 출력을 하시고요. 다시 줄바꿈 넣고 3, 4니까 그 다음에 5, 6 이렇게 이 네모는 탭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for 구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1, 2 한 줄에다 출력하시면 되고요. 3, 4 한 줄에다 출력하시면 되고요. 5, 6 한 줄에다가 출력하시면 됩니다. 리스트에서 출력하는 거 우리 했었어요. 그죠? 리스트에서 출력하는 거 했었으니까 그거 조금만 응용하시면 돼요.
잘 되세요? 잘 안 돼요? 같이 해볼게요. 자, 반복문을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꺼냈을 때 원소 한 개를 꺼냈을 때 그 원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한 개 선언하시면 돼요. 이거 행렬처럼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를 행,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을 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쪽을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행렬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수 이름을 row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행렬처럼 생각하려고. 행렬하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하고서 in 다음에는 뭘 쓰면 될까요? 리스트나 튜플 이름을 써주면 된단 말이에요. for in 구문에서 in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반복 가능한 타입들, 이터러블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터러블들의 종류에는 우리가 제일 처음 공부했던 게 스트링, 문자열, 그 다음에 range, 그 다음에 전 시간까지 아주 많이 했었던 리스트,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튜플, 이것도 반복 가능한 타입. 그래서 mat, tuple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일단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으면 그냥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출력을 해요? 얘가 출력한 튜플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니까 1, 2 그거 출력한 거죠. 그냥 튜플 자체를 그냥 탁 하고 출력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3, 4 두 번째 원소 꺼내면 3, 4를 출력한 거고 그 다음에 5, 6 이렇게 출력을 한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이제는 요거 하나에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에 집중을 하시냐면 얘를 여기에서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출력하고 옆으로 출력하고 옆으로 출력하고 이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반복문을 쓰는 거죠. x, in 요 옆에는 뭘 써주면 돼요? 그렇죠. 여기는 row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꺼낸 첫 번째 원소는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꺼낸 두 번째 원소는 2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에 대해서는 3, 4 네 번째 원소에 대해서는 5,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프린트를 할 때 x를 프린트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밑으로 내려가니까 무슨 아규먼트? 세퍼레이터 and 둘 중에 뭐? 세퍼레이터는 값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걔네들을 구별하기 위한 거고 and는 출력한 다음에 줄을 바꿀 거냐 말 거냐가 and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는 출력한 다음에 줄을 안 바꾸겠다잖아요. 그러니까 and가 필요한 거고 탭을 주시면 돼요. 탭. 이렇게만 놔둬버리면 그냥 1, 2, 3, 4, 5, 6 이렇게 돼요. 원하는 건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3, 4는 밑으로 5, 6은 밑으로. 그러니까 1, 2를 출력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프린트 하고서 얘가 줄 바꿔주는 역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1, 2에 대해서 옆으로 1을 하고 2를 출력한 다음에는 프린트 해서 줄 바꿈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 4를 꺼냈으면 3, 4 옆으로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 6을 꺼냈으면 5, 6 하고서 출력을 하고 해주면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폼은 하나만 쓰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튜플 하나가 뭐 100개, 200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좀 힘들어요. 그건 힘든데 지금 튜플 하나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딱 2개씩밖에 없어요. 그죠? 첫 번째 튜플도 원소 2개, 세 번째 튜플도 원소 2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튜플도 원소가 2개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안쪽 포르프가 없어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고 아까는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in 매트릭스 tuple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자, 이렇게 선언하니까 이 변수에 들어오는 게 뭐였었어요? 1, 2라고 하는 튜플이 들어왔었죠. 우리 요거 바로 위에 뭐가 있죠? 반복문 하기 전에 디컴포지션 1, 2라고 하는 게 있으면 변수 2개 선언해서 디컴포즈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응? 자, 그러면 여기를 변수를 low라고 하는 대신에 x, y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튜플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면 1하고 2인데 두 개가 있죠. 그거를 x, y로 해버리겠다. 이거는 뭐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x, y는 1, 2 이거랑 같은 거죠. 두 번째 거를 꺼내면 x, y는 그 다음에는 3, 4 이거랑 같은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변수 두 개를 바로 만들어내 버렸어요. 변수 두 개를 바로 만들었으니까 x, y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1, 2, 3, 4, 5, 6 이렇게 되죠. 쉽죠?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튜플들이 같은 개수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2개가 있고 여기는 3개가 있으면 첫 번째 원소를 꺼냈을 때는 x, y에 저장할 수가 있지만 두 번째 튜플을 꺼냈을 때 만약에 3, 4, 5가 있다 그러면 아까처럼 그 변수의 개수가 적죠. 그러면 에러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각각의 튜플들이 같은 개수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같은 개수라고 하더라도 100개, 200개 있으면 변수 이름 100개, 200개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 2개, 3개 정도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쓰시면 편리한 거예요. 만약에 위쪽이랑 똑같이 여기다가 탭을 넣고 싶다. 여기에서는 세퍼레이터를 넣는 걸까요? AND를 넣는 걸까요? 이거는 세퍼레이터죠. 왜냐하면 X하고 Y를 출력할 때 X하고 Y를 탭으로 구별하겠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AND가 아니라 세퍼레이터 자리에 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쓰는 방법이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코드가 긴 코드가 나쁜 코드고 코드가 짧은 게 좋은 코드 그건 절대 아니에요. 두 가지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첫 번째 방법은요.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루프를 2번 쓰는 방법은. 여기는 2개가 있고 여긴 10개가 있고 여기는 100개가 있고 그래도 이거는 코드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예요. 근데 이 코드는 특별한 경우 지금처럼 딱 2개씩만 원소를 가지고 있고 다른 모양이 없는 경우 딱 그런 경우에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공부한 모든 내용들을 한번 응용을 해보자. 그런 의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은 거의 꽉 채우고 했네요. 그래서 오늘도 과제를 못 드리겠어요. 좋죠? 과제를 안 드리는 대신에 좀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좀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꼭 2번, 3번 한번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해보세요. 네.
질문 없으신가요?